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중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딸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딸아이는 놀이공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이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셋이서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점심은 초밥을 주문해뒀다면서 나더러 가서 받아오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초밥을 주문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초밥을 찾으러 갔다. 초밥을 받아서 다시 시댁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다. 우선 현관에 아까는 없었던 신발 2켤레가 현관에 벗어져 있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 누가 또 올 예정이었나? 손님 대접하려고 초밥을 주문하신 건가? 하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동생과 여친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한테 딸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걔 사춘기 티 내는지 삐져서 나가버렸어. 애가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는데 걱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다. 옆에서 시동생은 애가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 여친하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건 남편과 시동생 주변에 뭉텅이로 떨어져 있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고 일단 시댁에서 나왔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근처 편의점 직원이라면서 우리 딸이 울면서 편의점 앞에 있는 철로에 뛰어들려는 걸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사고 나기 직전에 구출했고 지금 편의점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차림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직원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하자 딸아이는 울면서 달려와 나한테 안겼다. 딸아이는 넘어졌는지 양쪽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경악하게 만든 건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딸아이의 상징이었던 찰랑찰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가 싹둑 잘려나가서 갓난이 머리가 되어 있었다. 귀 쪽은 남자애들처럼 이발기로 밀어버린 흔적이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딸아이는 시동생과 그 여친이 한 짓이라고 했다. 시동생은 딸아이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앉힌 후 남편까지 시동생에게 가담해서 붙잡았고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마구 가위질을 해댔다는 거였다. 머리에 피가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면서 일단은 딸아이를 무사히 보호해주신 편의점 점원분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편의점 점원은 돈은 자기가 나중에 계산하겠다면서 딸아이에게 반창고와 구급약을 챙겨주셨고 이걸로 우선 응급처치를 하라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려해주셨다. 가까운 공원에서 무릎에 약을 발라준 후 시댁으로 다시 갔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시동생 멱살을 움켜잡았다. 네가 뭔데 남의 귀한 딸 머리를 저꼴로 만들어? 당신은 그러고도 아빠야? 말리지는 못할 망정 거들었다면서! 내가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넌 뭔데 내 아들들을 잡아? 일껏 머리 깎아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깎아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난리를 쳐? 라며 아들들 역성을 들었다. 내가 화를 내자 오히려 딸아이를 나무랐고 그걸 듣고 있으려니 더 열이 뻗쳤다. 내 친정오빠는 인기 헤어 디자이너였고 딸아이는 놀이동산 가기 전에 오빠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 손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문학원 수료를 마치고 갓 미용사로 취직한 시동생이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설치고 나서면서 사달이 난 거였다. 하지만 딸아이는 우리 오빠한테 딴머리를 주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하지 말라는 말에 더 자극을 받은 시동생이 가위를 들고 왔고 삼촌 말 들으라며 남편이 거들고 시어머니는 똑바로 앉으라며 딸아이를 붙잡고 그 사이 시동생은 일반 가위로 딸아이 머리를 잘라버린 거였다. 잘려나간 자기 머리를 보고 딸아이가 항의하자 어른 셋이 딸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시동생이 요즘 유행하는 상고머리를 연습하고 싶다면서 이발기를 머리에 댔다. 쥐가 뜯어먹은 머리 모양이 된 딸아이는 충격을 받고 시댁에서 뛰쳐나간 거였다. 전말을 듣고 나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딸아이가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된 거라며 딸아이 탓을 했다. 본인이 싫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남의 머리를 자르는 건데? 가위 들고 내 손으로 시동생 머리를 박박 잘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딸아이를 이런 곳에 1초라도 더 두고 싶지 않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곧장 오빠와 부모님이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한 후 연락을 받고 일하다 말고 집에 온 오빠는 딸아이를 보더니 경악했다. 부모님이 분노한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오빠는 샵에 가서 도구를 들고 왔고 인류 미용사의 솜씨를 발휘해서 세련된 커트로 스타일 변신을 시켜주자 딸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빠는 같은 미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분노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1도 파악 못하는 남편은 자기 동생이 호의를 베푸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내 동생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냐며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냐면서 라인으로 나한테 마구 퍼부어댔다. 나는 멍청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다. 남편은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한 것도 내가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식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잘 됐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가족 모두 이견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다. 나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갔다. 남편은 자기가 없을 때 내가 올 걸 알았는지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시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딸아이를 거론하며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시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하라는 거였다. 내가 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필요한 짐들을 재빠르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싱크대 하수구에서 내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남편한테 미련은 1도 없었지만 분노와 증오심은 몇 배로 증가했다. 나는 아버지 도움을 받아 결혼 전부터 내가 쓰고 있었고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면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까지 싹 다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고 와버렸다. 짐 정리가 끝난 후 다음은 아동 상담소 직원과 면담을 신청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 남편이 딸아이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딸아이가 자기 머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 그런 딸아이에게 저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충격을 받은 딸아이가 철로에 뛰어들려고 했던 일까지 모두 말했다. 내가 얘기를 마치자 담당자가 자기도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다면서 만약 자기 딸이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기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면서 내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공감해줬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집안에서 가전제품이 사라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서가 도착하자 광분했다. 시댁에서도 누구더러 위자료를 내라는 거냐며 흥분했지만 아동상담소 담당자가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 조사 후 시동생은 겨우 취직한 직장에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사춘기 중학생 여자아이 머리를 함부로 자른 행위는 폭력이란 이유로 자격증을 박탈당했다면서 광분했다. 공범자인 시동생 여친 역시 이런 인간 말종은 자식도 아니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동네에 이 일이 알려진 후 시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었다. 최근에는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남편은 자기 딸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충격받은 딸아이가 자살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후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도덕적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당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내가 사과할게. 우린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걔도 지금은 화가 나 있겠지만 아빠랑 진짜 헤어지고 싶겠어? 좀 지나면 화 풀리겠지. 나 좀 용서해줘. 라면서 무마를 시도했지만 너 같은 쓰레기를 누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겠냐며 일깨워준 후 이혼을 확정지었다. 여전히 현실 파악 못하는 남편은 머리 좀 자른 걸 가지고 왜 이 사달이 나냐며 발광했지만 여자의 머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 좀 자른 거라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인간들은 극한 지옥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그 후 나는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를 철저하게 받아냈다. 현재 네 사람에게 남은 건 빚뿐이지만 모든 건 자업자득이고 원망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쓰레기들과 딸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